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저는 지금 코바늘 숙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각조각 한길 길뜨기를 여러 단 뜬 거를 떠가면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잇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셔서요. 지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대바늘 보그 입문반이 종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원래 6개월 과정인데 저는 조금 빨리 입문반을 종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수업이지만 저는 2월 말부터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3, 4, 5, 한 3개월 정도 대바늘 보고 입문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수업 동안 했던 스와치랑 과제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대바늘 보고 입문반 수업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 뜨개 실력이 보그 입문반 수업을 듣기 전이랑 후로 나눠보면 확실히 실력이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집에서 혼자서 이제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그냥 혼자 알아서 사서 공부를 하면서 독학으로 뜨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뜨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경사뜨기나 이제 이 베스트의 고무단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뜰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더 깔끔하게 완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도안을 보면은 기초코를 맨 처음에 이제 잡고 이제 고무단을 몇 단 뜨고 뭐 여기에 배색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도안이 돼 있잖아요. 이제 서술형, 외국 유럽 쪽 도안은 이제 보통 대부분 서술형이라서 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면 뜨개를 많이 도안을 보고 몇 벌을 뜨셨다고 하더라도 이 똑같은 도안을 보고서라도 이 초보자가 뜨는 거랑 이 전문가가 뜨고 나서의 그 결과 작품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베스트를 뜰 때도 저희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물론 도안에 다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완성됐을 때 옷이 더 완성도가 높고 옷이 더 예쁜지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도안대로 고지고대로만 뜨지 않고 이제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하는 게 더 옷이 이쁘게 나온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레이블리 같은 데서 도안을 다운을 받아서 서술형 도안을 보고 뜨더라도 이제는 그 고지고대로 그렇게 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대바늘 보고 입문반의 마지막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예요. 이제 배색 조끼인데, 이 조끼를 뜨는 때도 여러 가지 좀 처음 알게 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스트를 여기까지 이렇게 앞판 뒷판을 다 완성을 하면은 이 어깨코가 이제 생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쉬는 코라고 해서 이렇게 요거 보통 이제 실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실을 판매하면 이제 공짜로 주는 요걸로 이렇게 걸어 놨었어요. 저는 이렇게 걸어 놓고 이제 또 다른 앞판 뒷판 이제 작업을 할 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두고 꽂아두고 완성을 하면은 이제 두 개를 잇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에 코를 꽂아놓은 채로 오랫동안 두면 이 코가 점점점 늘어나고 변형이 돼서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여기가 너무 안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험이 있었지만 딱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제 초보자 분들이나 이제 뭐 따로 그런 걸 그냥 그렇게 도안을 보고 그냥 뜨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요거를 다른 실로 이렇게 한 4단 정도로 떠서 코막음을 해 놓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코가 변형이 하나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두라고 하신 거를 보고 저는 이거를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어떤 책에서도 제가 이거는 나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은 이 채로 이렇게 뒷판이랑 이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마지막에 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직 안 배워서 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이제 입기를 할 때 이거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를 꽂아서 그 다음에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게 또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뜬 채로 떠져 있는 상태로 여기 코를 뭐 줍는다든가 해서 입고 다 완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정말 옷의 완성도를 높이는 팁이라면 팁이랄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에 고무단도 이거는 이제 100% 울 아메리실로 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은 좀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긴 한데요. 원래는 보통 도안에서는 여기서 기초코를 잡고 몇 센치 고무단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색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여기서부터 뜨면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봤을 때 이 고무단이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좁았으면 더 이뻤겠다. 아니면 이 고무단이 조금 더 길었으면 훨씬 이 디자인에는 더 이뻤겠다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울실처럼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실을 뜰 때는 여기서부터 뜨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초코로 만든 다음에 사슬코를 기초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슬코를 몇 코를 뜨고 그 콧등을 주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배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초코를 풀면서 바늘을 깬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고무단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뭐 도안에서 여기서부터 해서 그냥 떠라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떠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도안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떠라라고 돼 있더라도 이게 신축성이 있고 울실이라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사슬코를 잡아서 뜨고 나중에 내가 이 고무단을 몇 센치를 뜰 건지를 정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무단이 들어가는 베스트나 풀오버나 스웨터를 뜰 때도 저는 울 소재처럼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옷을 뜰 때는 앞으로는 여기서부터 뜨지 않고 여기서부터 기초코를 잡아서 뜰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사실 다 뜨고 나서 이 고무단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짧게 지금 마무리를 지었어요. 왜냐면 그게 더 디자인적으로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 완성을 하고 나서 고무단을 뜰 때 보니까 이거는 긴 것보단 짧은 게 이 옷엔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대반을 보고 입문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분산 증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것도 정말 처음 배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아무리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도 분산 증가법이 있는 거는 알기는 했어요. 알기는 했지만 그거를 어떤 때 적용을 하는 건지, 어떤 때 적용을 해야 옷이 더 예쁘게 나오는지는 알 수가 사실 없잖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냥 책에 분산 증가법 뭐 공식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분산 증가법이 이 고무단을
뜨기 시작할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를 잡고 이렇게 뜨고 나중에 사슬코를 풀면서 이제 바늘을 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바늘을 0.5mm 작은 걸로 바꿔서 고무단을 뜨는 게 아니라 코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고무단 스타일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고무단이 굉장히 쪼여서 막 볼레로처럼 이렇게 펑퍼짐하게 내려오다가 고무단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어서 확 이렇게 줄어드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나는 이 고무단은 고무단이지만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똑같았으면 좋겠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은 트렌드가 고무단이 이렇게 좁아져서 항아리 모양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더 유행이기도 해요, 요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베스트도 여기의 넓이랑 고무단을 떴을 때 넓이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려면은 그냥 예를 들어 이게 4mm였으면 3.5mm로 바꿔서 고무단을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다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초코를 잡은 다음에 코를 늘리는 거예요. 그 공식이 있어요. 또 분산증가법이. 그래서 공식에 따라서 내가 이 고무단을 떴을 때 넓이가 이 넓이랑 똑같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걸 계산을 해서 코가 그러면은 몇 코로 늘려야겠네 하고서는 코를 늘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코를 잡고 그 다음에 코를 가마코로 늘립니다. 가마코로 늘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뜨면은 이게 신축성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신축성 조금 더 쪼이게 하고 싶어.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싶어.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공식이 있어서 다 계산을 해서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책을 구매를 해서 나는 혼자서 독학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전문가가 옆에서 이렇게 옷 하나를 같이 뜨면서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배우면서 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 떴던 베스트랑 이 학원에서 같이 뜬 이 베스트의 완성도를 보면은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네, 이런 고무단 뜨는 이 고무단 마무리도 저는 사실 짐머만식 마무리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흔들코를 잡아서, 그러니까 시작코랑 이렇게 들어오는 겉뜨기랑 안뜨기 모양이랑 똑같이 마무리가 되는 그 돗바늘 마무리를 공방에서 배우게 됐는데, 이 방법이 훨씬 완성도가 높고 좀 통통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하던 물론 짐버만식 마무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건 이제 개인의 기호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훨씬 옷의 완성도를 높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서 뜨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취미이기는 하지만 내가 나중에 뭐 도안을 만들거나 패키지를 판매를 하거나 공방을 하고 싶다면 보그 과정을 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하고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을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반을 보고 입문반 수업을 들으면서 이 배색 조끼를 앞판 뒷판 완성한 상태고요. 요게 앞판이고 요게 뒷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대반을 보고 입문반 수업에 있는 베스트는 경사뜨기가 없어요. 근데 저희 공방에서는 실제로 입고 다닐 수 있게 최대한 완성도 있게 만들어보자, 내 몸에 맞게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경사뜨기도 넣었고요. 이 목둘레도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도안을 바꿔서 이렇게 넥라인을 조금 넓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판이 이렇게 있고요. 네, 뒷판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가서 이제 편물을 잇는 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 옆선 있고 하는 거를 배워서 완성하면 이제 조끼는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를 이제 5개, 베스트 포함해서 5개를 내야 돼서 소품을 4가지를 완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워머랑 요렇게 생긴 핸드워머 하나, 그리고 이건 틴리네라는 실로 뜬 건데요. 이렇게 이게 뭐죠? 헤어밴드. 그리고 요게 리스트 워머, 손목 워머예요. 그래서 지금 실정리를 안 해서 조금 지저분한데, 네, 이렇게 리스트 워머. 이거 도안이 되게 쉬웠어요. 간단한 도안이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워머도 완성했습니다. 요게 3번째 과제 한 거고요. 제가 손목이 좀 많이 시려요. 한여름에도 다른 데는 더워도 손목은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하면은 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로 좀 쓰려고 떴습니다. 그래서 요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배색 색깔 고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떴고요. 요거는 이 대바늘 보고 있는 방 교재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단이 바뀔 때 이렇게 단 차이가 나잖아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단 차이가 나서 조금 안 예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건 도안대로 보고 떴으니까 이렇게 떴는데, 제가 유튜브에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좀 싫으면 한 단을 뜨고 다음 단을 뜰 때, 다음 단 시작을 할 때 첫 코를 안 뜨고 그냥 걸러준 다음에 두 번째 코부터 뜨면은 이렇게 단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뜨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보고 입문반 수업 들을 때, 나 저거 이쁘다, 뜨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단을 뜨고 그 다음 단을 뜰 때, 어디죠? 첫 단이 여기네요. 네, 첫 단을 네, 여기가 맞는데 뜰 때 사실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 미워요. 이 부분이 딱 첫 단이 약간 어긋났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싫으시면 한 단을 뜨고 두 번째 단 시작할 때 첫 코를 안 뜨고 그냥 걸러준 다음에 두 번째 코부터 뜨면은 이렇게 단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네,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메리실로 떴어요. 아메리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배색 뜰 때는 아메리실이 색깔도 많고 색이 다 너무 예뻐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과제가 이제 모자인데 이거는 이런 배색 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는 모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크게 나왔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도안에 나와 있는 바늘보다 0.5mm씩 키워서 떴더니 조금 사이즈가 제 머리보다 크게 나오긴 했는데 너무 이것도 귀여워요. 이거를 펭귄에 한번 씌워서 보여드릴게요. 펭귄이 이렇게 써보면 펭귄한테는 엄청 크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모자예요. 요거를 뜨고 나니까 저는 모자 도안을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모자 도안 좀 예쁘게 배색 넣어서 모자를 하나 도안을 만들고 싶어서 한번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아메리실로 뜬 건데 모자 도안을 만들 거라면 그것도 아메리실로 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색 모자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배색 조끼까지 해서 이제 보고 입문반 수업 과제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스와치가 있습니다. 스와치를 떠야 하는데
네, 그래서 스와치도 이렇게 떠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대반을 보고 입문반 수업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스와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만큼 뜨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게 끌어올리기 무늬일 거예요. 끌어올리기 무늬인데 이게 처음에 기초코를 사슬코로 잡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한 코바늘 호스 하나를 늘려서 이제 사슬코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콧등을 주워서 이렇게 뜨는 건데 이게 나중에 코막음을 하고 보니까 이 시작됐을 때 이제 사슬코를 아무리 늘려도 이게 훨씬 넓은 거예요. 이렇게 스팀을 하면 좀 괜찮긴 하겠지만 좀 안 예쁘더라고요. 이 스와치는 완성을 하고 보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와치까지 완성을 하면은 하고 과제 5개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대반을 보고 입문반 수업은 이제 끝이 나서요. 이 대반을 보고 교재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그 자격증을 신청하는 그 종이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거를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한 상태인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이제 영문으로 이제 주소랑 이름이랑 이제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선생님한테 드리면 이제 대반을 보고 입문을 수료했다는 자격증이 이제 일본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종이까지 이제 일본으로 보낸 상태고요. 이제 저번 주에 한 주를 이제 바꿔서 저번 주부터 이제 강사과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원형 패턴을 여성복 패턴을 이제 제 몸 사이즈 신체 사이즈를 재고 이제 기본 원형 패턴을 선생님이 그리라는 대로 이제 따라서 뜨고, 이제 제 숙제가 제 몸 사이즈로, 원형 그 패턴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디자인 노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소매, 앞판, 뒷판. 그래서 이제 그리라는 대로 이거는 따라 그렸고요. 네, 이렇게 강사과 수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반을 보고 입문반 수업을 이렇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들은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재밌었고, 이제 몰랐던 거를 배울 때는 신기하기도 했고 설레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공방을 이번에 이제 처음 다니게 됐어요. 되다 보니까 이제 공방을 결정할 때 요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영상으로 찍어두면 혹시 이제 대반을 보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방을 결정할 때는 만약에 제가 뭐 되게 큰 이제 아카데미도 있잖아요. 뭐 바늘 이야기라든지 리네아라든지 에스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큰 학원이고 좀 굉장히 체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조금 아카데미를 한지 좀 오래된 학원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네, 그런데도 집이 가까운 곳이라면은 뭐 보증이 되는 곳일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다니고 있고 또 좀 유명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이 가까우면. 저도 만약에 집이 뭐 그런 학원 같은 큰 아카데미가 집 근처에 있었다면은 그냥 고민 없이
거기를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집 가까이에 있는 공방을 제일 우선시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공방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선생님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 선생님이 어떤, 나랑 좀 그래도, 좋으신 분 같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 같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심성의껏 대답도 해주시고 이제 좀 열정도 있으신 것 같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방에 있는 시를 이렇게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제 입문반까지는 저희 선생님은 그냥 가지고 있는 시로 작품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강사반부터는 이제 공방에 있는 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입문반 과제 이런 거는 전부 다 공방에 있는 시를 구매를 해서 뜨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공방에 있는 실로 이제 앞으로 작품을 뭐 여러 개를 해야 할 텐데 실이 좀 내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방에 있는 실이 결국에는 그 선생님의 취향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써보고 이런 거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거기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의 선생님의 실 취향이 내 취향과 좀 잘 맞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이제 선생님 공방에 있는 시를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이제 공방을 결정할 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공방을 다닐 때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점은 그 선생님이 이 대바늘 보글을 어디까지 수료를 하셨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입문반을 가르치려면 강사까지 수료를 해야 입문반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강사반 수업까지만 듣고 입문을 가르치는 거랑 준사범, 뭐 사범까지 들으신 분이 그리고 뜨개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 가르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디까지 수료를 하셨는지도 조금 한번 여쭤보고 공방을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들은 바로는 그냥 집 가까운 공방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한번 고민을 잘 해보고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대반을 보고 입문반을 이제 종강을 했고 앞으로 강사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또 어떤 걸 배우는지 어떤 스와치를 뜨는지 또 간간히 또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베스트도 사실 이 완성을 하면은 F5라고 해서 F5 영상을 또 찍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 목둘레 부분이랑 이 아몰 부분 다 제가 지금 디자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배색은 그냥 그 도안 보고 뜨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서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F5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그때 이제 도안이랑 다르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떴는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요새 어떤 거 뜨고 계시나요? 저는 진짜 여름 옷을 너무 뜨고 싶어요. 요새 그 라넌큘러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라넌큘러스를 빨리 하나 시작하고 싶은데 실까지 지금 고른 상태예요. 실은 이사야 실에 트리오라는 실이 있어요. 이제 밤부랑 코튼이랑 린넨 3개가 섞인 실인데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제가 이
이게 아사테사 실로 뜬 건데, 아사테사 실로 뜬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것도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3mm 바늘 잡고 뜰 수 있는 건데, 그 이사야 트리오는 한 겹으로 뜨면은 거의 뭐 2.5mm 뭐 이렇게 바늘을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시원하게 입으려면은 여름 옷은 좀 얇은 바늘로 떠야 될 것 같아서 이사야 트리오 실로 2.5는 좀 너무했고 한 3mm로 조금 이렇게 펴물 좀 숭덩숭덩한 스타일로 펴물 뜨려고 라나큘러스 한번 떠보려고 하거든요. 라나큘러스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나큘러스도 이쁜데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여름 도안 추천하는 거 보니까 엄브리아 무슨 스웨터를 하나를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그거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뗄지 라나큘러스 뗄지 지금 고민 중인데 사실 지금 정말 뜰 시간이 없어요. 이 과제 하는 것도 진짜 지금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하고 있고 지금 코바늘 숙제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막 코바늘 숙제 막 정신없이 하고 대바늘 숙제 또 정신없이 하고 또 강사반 또 수업 시작했고 또 제도 해야 되고 막 사실 지금 좀 약간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바늘 숙제 지금 완성한 건데 붓커버예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다이어리 같은데 씌워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장식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쁘기는 정말 예뻐요. 여러분 혹시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 책인데요. 이게 눈물 없는 뜨개라고 엘리자베스 짐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탑다운을 만드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어떤 뜨개 블로거 분이 이제 읽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지금 결제를 해서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뜨개와 관련된 이런 책이 정말 없잖아요, 너무.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서 지금 조금밖에 안 읽었어요. 요 정도밖에 안 읽은 상태이긴 한데, 이게 저는 엘리자베스 짐머반이라는 분의 어떤 뭐 일대기, 뭐 일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일 줄 알고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엘리자베스 짐머만이라는 이제, 유명한 니터셨는데, 이분의 그 뜨개 노하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터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뜨개 하시면서. 제가 특히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실을 뜨다가 저희가 실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실을 더 구매를 했는데 로트 버너가 달라서 실색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실을 사서 뜨다가 실이 모자라서 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실이 품절이 돼서 더 이상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실색 차이가 안 나 보이게 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F4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건데, 엔들리스 프루시오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 근데 그거 보면은 제가 이 소매에 뜨다가 이 모헤어가 품절이 돼가지고 모헤어 없이 떴어요. 뜨다가 그 모헤어랑 가장 비슷한 색깔의 모헤어를 구매를 해서 또 여기서부터 이제 떴어요. 모헤어를 합사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모헤어가 합사가 안 돼 있고, 여기서부터 새로 산 모헤어를 합사를 해서 여기 고무단까지 이렇게 뜬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이 이렇게 딱 나와요. 선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어지면서 색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노하우인데요. 이렇게 뜨다가 바로 겉뜨기로 이렇게 이어서 뜨지 말고 안 뜨기로 2단 정도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로 뜨면은 이게 색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고 진짜 이거 조금만 더 일찍 읽었으면은 내가 이거 F5 수정할 때 한번 해봤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또 풀을 순 없습니다, 여러분. 저거 진짜 몇 번째 푼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엔들리스 프루시오인 F5라서 저거를 다시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노하우가 정말 꿀팁이 너무 많아요, 이 책. 그래서 저는 이 책 보면서 정말 막 이렇게 기억하려고 이거를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실 색깔이 만약에 로또 번호가 다르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두 가지 색깔을 같이 뜨는 거예요. 한 단, 원래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경우인데, 만약에 내가 실이 몇 벌 정도 있다. 한 네 벌 약간 애매하게 있다. 근데 이걸로 내가 프로볼을 뜨고 싶다. 근데 분명히 한두 벌 정도 모자랄 것 같다. 근데 같은 실은 구매를 할 수가 없다. 품절이 돼서. 이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최대한 비슷한 실을 구매를 해놓고 이제 같이 뜨는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뜨는 거예요. 한 단, 두 단 뜨다가 두 단은 또 새로 산 실 두 단 뜨고 원래 있던 실 두 단 뜨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뜨면은 이 실 색 차이가 원래 의도한 것 같이 아주 예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아요. 이 노하우가. 이 엘리자베스 짐머만이라시는 분이 뜨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거의 평생을 뜨개를 하셨던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런던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뜨개를 하면서 본인이 느낀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다 여기에다가 이제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니터분들은 이거 꼭 하나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이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테이프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보면서 뜨개 할 때 적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조금 더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울실은 보통 세탁을 하면은 줄어든다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 메리노 울이랑 이제 울이 좀 섞인 울이 한 30% 섞이고 나머지가 아크릴인 실로 가디건이랑 풀오버를 뜬 게 있는데 그게 둘 다 세탁 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탁을 이상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울마다 또 세탁 후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건 또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떴던 울은 다 늘어났었어요. 세탁 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재밌어요. 니터분들은 너무너무 재밌게 읽을 책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주 영상은, 제가 아직 F5를, 소개할 게 몇 벌 있는데 그거를 아직 다 촬영을 못해서 F5를 촬영을 하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또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뜨게 하시고요. 요새 날씨가 너무 한참 더워져서 여름 니트 많이들 뜨시던데 여름 니트 떠서 또 재밌게 잘 이렇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점 더 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조금 더워요. 근데 에어컨 틀은 실내에서는 입기 딱 좋아서 저는 올 여름에도 이 옷 진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